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성일 하이테크 세비캠 여러분께서 잘들 수익 보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께 눌림목자리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반등 타이밍에 수익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작게는 10% 15%짜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수익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의 이슈죠. 로봇 대장 이주식 지금부터 3배 성장 딱 한 종목 반드시 모아야 가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로봇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 오늘은 딱 한 종목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은 어떤 현재 상황이냐면 삼성이 새로운 로봇을 출시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생산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생산형 로봇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형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데요.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가 조금 더 뛰어나고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AI 인공지능 지금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로봇 설계 기술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번 연도부터 로봇 출시를 시작해서 삼성전자는 가사 로봇인 여기 가사 로봇 이제 집안에서 일을 돕는 로봇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AI 아바타 음식 서빙 로봇, 고객 응대 로봇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잼스는 이번 연도 출시고요. 지금 이제 뒤에 이어서 서빙 로봇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고객 응대 로봇까지 해서 매년 하나씩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보행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운동의 역학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걷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잼스를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음식형 서빙 로봇하고 고객 응대 로봇이 핵심적으로 삼성의 주력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내년 2023년도 3월 달에 공개가 되는 삼성 서빙 로봇이 바로 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형 로봇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된 기업을 투자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만한 주식이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테마주성 로봇들만 꽤 많이 올라왔고 직접 이렇게 산업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2021년도 작년도부터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성 TPC, 이삭 엔지니어링 등 이러한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해성 TPC가 가장 대표적이죠. 감속기 및 기계 설계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승강기용 감속기이고 국내 최초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했고 양산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그리고 이상 엔지니어링은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전문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 솔루션,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부품을 만든 기업은 해성 TPC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신규 상장했습니다. 진정한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 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앞서 한국거래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가증권 상장을 밝혔다. 이 날짜가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종 보행 휴보를 개발한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계자는
상장 후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로봇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엄청난 규모로 상장을 했었죠. 근데 이런 상장은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SBB테크 오늘 코스닥 상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자로도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 있었죠. SBB테크라는 기업인데 오늘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SBB테크가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이 오늘부터 거래가 개시된다. 상장을 앞두고 지난달 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측에서 1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SBB테크는 희망 공모 밴드 최상단에 1만 2,4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경쟁률은 물론 기업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일단 1000대 1의 규모를 넘어서는 지금 현재 경쟁률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 4.6조 원의 증거보험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더욱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규 상장은 다 좋은데 무슨 소리야? 이런 좋은 기업들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준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미래 먹거리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요,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삼성이 뛰어드는 만큼 삼성의 부품을 납입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더더욱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 상장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지분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마음대로 잘못해서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을 뺏기면서 그죠? 사장님께서 사장님 마음대로 못하는 현상까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좋은 기업들은요 신규 상장을 안 합니다. 그죠? 진짜 좋은 기업들은 정말 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신규 상장을 안 하고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왜? 신규 상장을 하면 시장에 재무제표상표 대표나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도 지게 되고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주권을 뺏길 수 있는 회사의 권한, 회사의 주인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협받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요즘에는 신규 상장, 특히나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전망도 좋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은 급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신규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왜 이렇게 로봇 관련된 기업에서 신규 상장이 많을까요? 이걸 한 번쯤은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미래 전망 좋아요. 지금 현재 가치도 좋아요. 발전 가능성도 좋고 매출도 전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장 크게 문제입니다. 그 좋은 시장 전망은 알겠는데요. 당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해성 TPC 기업입니다. 이번 이 9월 26일 날짜로 나온 최근 기사 내용인데요. 간단히 볼게요. 해성 TPC 현금 필요한데 자산 매각 잔금 수령도 지연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소개할 공시는 해성 TPC가 23일 공시한 기재 정정 주요 보고서입니다. 단순 정정 공시인 탓에 언론이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성 TPC는 7월 지금 현재 소재한 토지, 건물 등 유형 자산을 선박, 건조, 수리 업체 K 특수선에 매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총 50억 원이고 해성 TPC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지금 현재 45억 원은 오는 11월 15일 날 수령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잔금 수령이 일정이 변경됐다. 오는 11월 수령 예정이던 잔금은 내년 2월 28일 받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양도 예정일도 정정됐다. 해성 TPC 측은 매수자 측에서 일정 조정을 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금이 최근에 유동성 자금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해성 TPC는 지난해 코스닥에 입성했고 지난 2월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IPO를 했고 4월에 상장했는데 작년 4월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해성 TPC는 당시 투자 설명서에 조달한 자금을 신규 상장으로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주권의 일부 포기하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자금의
시설 투자에 50억 원, 운영 자금에 59억 원, 기타에 18억 원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운용 시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명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IPO를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소진한 상태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상장 이후에도 분주하게 현금화에 확보했는데 해성 TPC는 지난해 11월 제3자 유상증자로 9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조달 및 목적은 로봇 풍력 발전용 감속기 개발 및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상반기 해성 TPC 현금성 자산은 107억 원입니다. 정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성 TPC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조절하는 승강기용, 권상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성 TPC는 국내 승강기용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상장한 거예요. 왜? 지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점유율은 얻긴 했지만 워낙에 신규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 영원 손실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을 통해서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뭐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매출 실적 나쁘지 않지만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부분이요. 해성 TPC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웬만한 로봇 기업들이요. 웬만하면 싹 다 이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당장엔 여유롭지만 또 까딱 잘못됐다가는 이런 여유가 사라질 만큼의 위태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성장성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만 이 투자한 거 대비해서 돈이 당장에 많이 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자가 기록되고 있더라. 그죠?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해당 기업들이 뭘 진행한다? 신규 상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이 탄탄하고 굳이 신규 상장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신규 상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이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신규 상장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앞으로 돈 잘 벌 거 다 알고 있는데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죠? 실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의 시장 유동화 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80%가 넘는 자금들은 LG화학이 대주주 지분을 전부 다 꽉 쥐고 있으면서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금은 조달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기업들이 당장엔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었죠.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삼성이 실제 제품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아마 지금의 새롭게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 크게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로 신규 상장한 거니까요. 그죠? 실제 이러한 부분은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이 바로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장악한 지금 현재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15%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14일 감속기가 핵심입니다. 서버 모터 등 로봇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며 로봇 부품의 대일의 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로봇산업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 비율이 현저히 낮아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로봇산업진흥회는 2020년도 국내 로봇 지금 현재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수입 규모의 지금 현재 9,180
552억 원 중 4,484억 원 이상을 일본에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 정도 좀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48.8%고 미국, 중국, 독일, 대만 등에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서브모터는 65% 정도,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감속기 부분이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품이 모자르다라는 부분이죠.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를 바로 누가 이런 기업들이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관련된 이슈, 종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정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기회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는 바로 뉴로메카라는 기업의 신규 상장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뉴로메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앞두고 17일 밝혔다. 뉴로메카 측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11월 초 코스닥 상장에 입성할 것 예정이라며 뉴로메카의 공모 주식수는 150만 주로 이는 최소 공모 기준이며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조달 많이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곧 돈 잘 벌 기업인데 정말 급한 자금 조달하는 거 이외에는 돈 조달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달 희망 공모 범위는 14,000원으로 14,000원에서 16,9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이 210억 원에서 25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에 따르면 기관 투자의 수요 예측 예정일은 10월 20일에서 21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예정일은 10월 26일에서 27일이다. 기술 특례 상장이며 흑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장 예정 시기는 11월 초순으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까? 그냥 일단 이 이슈, 이 일정 정확히 11월 우리가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11월 초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느끼시죠? 상장 예정 시기는 11월 초순으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죠? 11월 초순에 분명히 로봇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릴 겁니다. 근데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신규 상장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고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앞서 보셨던 기사 내용과 같이 국산화 비중이 15%에 불과한데 이들 중에서 특히나 심각한 것이 서버모터하고 감속기더라. 자, 근데 이 감속기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 가장 감속기의 우리나라 국내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굽니까? 오늘 상장한 SBB테크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뉴로메카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로봇 감속기에서 2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뉴로메카의 상장이지만 뉴로메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욱더 기술력적으로 매력적인 SBB테크라는 기업이 이 시기에 맞춰서 강하게 급등세가 한 번쯤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주식시장이 과하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신용 반대 매매가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기 저점 정도는 잡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 반대 매매가 과하게 나오고 나서는요. 신용 반대 매매, 신용 물량이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주가는요. 단숨에 올라가진 못하지만 횡보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저점 부근에서 잘 잡아주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눌림목에서 이 SBB테크라는 종목을 잘 공략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급하게 따라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니까 빠르면 이번 주 목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가져가면서 11월 초를 목표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3배 이상 성장할 만한 이런 로봇 시장 안에서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SBB테크라는 종목 꼭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을 설명드리고 일정과 이슈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SBB테크라는 종목 꼭 관심 종목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전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세한 전략, 일정하고 전략과 함께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보다 더 확신 있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당장에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주씩이라도 혹은 한 주씩이라도 사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께서 관찰하시는 것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려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고 해서 혼자 투자하시기는 어렵겠죠. 결국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당일날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걸 투자자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첫 번째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100% 무료로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직접 이재진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무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동일하게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급등 추천주,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급등 추천 종목들은 제가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다만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추천 종목들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최근엔 유신 종목 추천드려서 종목 추가적으로 뭐 상한가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25%, 26% 급등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눌림목 위에 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잘 추천 안 드렸죠. 뭐 유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면서 수익을 드렸고, 최근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마구잡이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욕심부리자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80% 확률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혼자서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80% 이상 확률 안에서 매매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급등 추천주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한가 분석, 시황 분석입니다. 무료 시황 분석은 매일 아침에 주식시장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맞춰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락 직전에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올리셔야 되는 타이밍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짚어드렸죠. 이렇게 하락장을 피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현금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들께 기다려라, 다시 저점이 왔으니까 주식을 사셔도 된다, 이런 단기 저점 타이밍까지 제가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어플리케이션 올려드리는 시황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주요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고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테마주 정리 자료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고, 그죠? 히토리 관련 종목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유리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같죠? 이런 종목들, 그죠?
요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읽어두시고 익혀두시고 공부해두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재진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기 위해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이재진의 사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테마만 종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 성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 하나랑 여러분께서 쓰고 싶으신 비밀번호만 작성하셔도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좋고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